네, 안녕하세요.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요, 폐경기를 맞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리고 폐경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가 얼마 전부터 폐경기 증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이면 땀에 푹 젖어서 일어나고 잠도 잘 못 자고 갑자기 덥다고 했다가 또 춥다고 했다가 아무튼 정상이 아닙니다. 성격도 변해서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져서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상담글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아내는 몇 년 전에 폐경을 했어요. 그 이후에 성욕이 급격히 줄어들고 요즘은 부부관계를 아주 잊고 삽니다. 우린 중년 이후도 규칙적으로 부부관계를 잘 해왔고 둘 다 아주 잘 맞는 편이었는데요. 요즘은 간혹 할 때도 아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하다 보니까 덩달아 제 성욕도 떨어지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네요. 보통 여자들의 폐경은 초경하고 나서 한 400번에서 450번의 월경을 하고 나면 폐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이제 이 폐경이라는 게 뭔가 이 다칠 폐할 폐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냐. 오히려 여자들이 그 생식의 시기를 잘 넘겼다, 잘 보냈다라는 뜻으로 완경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의학에서도 폐경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폐경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폐경은 보통 나이가 49에서 한 53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. 이 폐경은요, 여자의 인생의 그 단계를 보면 생식의 문은 닫지만 우리 이제 좀 자유로워지죠. 왜냐하면 임신이나 월경에 대한 어려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또 그 나이가 되면 대담하고 지혜로워진다고 해요. 우리가 사춘기처럼 아주 잘 겪어내면 참 좋은 시기일 텐데 그때 폐경기는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그 변화를 겪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자들은 폐경을 겪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거의 바닥을 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난소에서도 좀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부신에서도 좀 나오고 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욕을 부추기는 남성 호르몬이 여자의 부신에서도 좀 나오지만 폐경기에는 몸과 마음과 관계도 변한다고 했는데요.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건조함을 느끼게 돼요. 질도 건조해집니다. 그래서 여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려면 질이 좀 윤활이 잘 되어야만 아프지가 않고 즐거운데 질 점막도 얇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욕도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성관계가 그 폐경기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계속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이제 성욕이 떨어지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그 성욕의 얘기를 하기도 전에 막 잠을 너무 못 자고 땀에 흠뻑 젖어갖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일어나고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그런 변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, 이런 폐경기의 아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폐경이 되면요, 그 폐경기 전후로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. 여자들이 18세가 되면 정말 물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. 폐경이 되면 그 물이 이렇게 좀 마르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치 그 나무가 단풍 지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건조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요실금이 생기기도 해요. 재채기를 한다거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듣거나 그 아내가 어디를 가면 화장실부터 찾는 이유가 그 요실금 때문에 그렇거든요. 아무래도 그 질벽도 건조하고 질벽뿐만 아니라 그 성기 자체가 좀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방광염 같이 그 균에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또 피부가 아무래도 좀 그 건조해지니까 성감대도 좀 둔해집니다. 짜릿짜릿한 촉각에 좀 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여자로서의 좀 정체성을 잃는 느낌? 월경뿐만 아니라 그 폐경이 되면 월경을 안 하게
때문에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것이 왜 여자로서의 어떤 모든 기능을 다 잃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난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뭐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만 여자의 일이겠어요. 바디 이미지는 좀 떨어지죠.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, 그리고 이제 좀 몸이 처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가슴도 좀 처지고 피부도 얼굴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턱살도 막 생기고, 그래서 그거는 뭐 뚱뚱해져서가 아니라 중력의 속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. 또 관계적으로는 빈둥지 증후군이 우리를 괴롭힙니다. 그때는 이제 남편도 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그런 그 자기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,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독립을 해서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그 엄마들이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이제 다 사라졌네. 내가 뭐 누군가에게 뭐 돌보고 누군가를 막 이끌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외롭고 우울하고 정체성을 잃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폐경 이전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독립시키고,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한테서 점점 독립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아까 뭐 남편이 성공하는 남편 얘기만 했지만, 또 그 시기가 남편의 갱년기하고 맞물려요. 그래서 남자가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자신감도 잃게 되고,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은퇴가 빠르잖아요. 그래서 남자들도 기운이 없어지는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여자들의 폐경이 이래저래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폐경기의 아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무엇보다도 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요즘은 많이 권합니다. 암수술 같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,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좀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남자들도 갱년기에 테스토스테론 막 떨어지면 테스토스테론 크림이나 혹은 뭐 먹는 약이나 주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활력을 찾게 보충요법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, 여자들도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권합니다.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먹기 시작하면 이 피부도 좀 촉촉해지고요. 질 건조도 많이 좋아지고, 그리고 이 얇아지는 질 점막도 탄력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성욕도 좀 생기고, 무엇보다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무드가 좋아지죠. 성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성호르몬 보충요법 얘기하면 유방암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 그 연구 결과 유방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, 자궁암 검사를 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면 얼마든지 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좀 높이는, 그러니까 행복감을 좀 높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. 좀 콩을 많이 드세요. 당귀 같은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석류 같은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? 여성 호르몬이 화학적인 여성 호르몬이 아니지만 음식에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있는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. 이 질 안에 이렇게 바르는 크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그건 아무래도 이 먹어서 온몸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질에서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자궁암이나 유방암인 경우에도 미치는 영향, 나쁜 영향이 이렇게 적다고 하니까 의학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호르몬제를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윤활제가 있네요. 윤활제를 좀 쓰시면 좋죠. 또 규칙적으로 계속 성생활을 해오셨던 부부라면은 남편이 좀 더 애무도 하고 좀 바꿔서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애무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, 무엇보다도 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좀 돌봐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.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하고 이러면 이제 그 폐경기를 좀 평화스럽게 넘길 수 있죠. 폐경을 겪고 나면 여자들이 확실히 더 지혜롭고 대담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은 거의 폐경을 넘은 여자들입니다. 코끼리들도 그 할머니들이 이끄는 그 무리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오래 산다고 얘기할 만큼 여자들이 그 폐경 이후에 리더십이나 지혜로워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죠.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또 여성 스스로도 내가 이제 독립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좀 누릴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더 이상 뭐 생리대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또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미 커서 독립했고 남편하고 잘 지낼 일만 남은 거죠. 그리고 또 이 폐경기 이후의 여생을 내가 어떻게 좀 충실하게 보낼까는 내가 그동안 좀 미뤄놨던 취미 활동,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혹은 봉사활동이라든지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을 지금이라도 좀 펼쳐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감정의 변화를 겪고 몸의 변화를 겪는 아내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잔잔한 로맨스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자주 하고 또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잔잔한 로맨스를 좀 쌓아가시는 것이 여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또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폐경기를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폐경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